덴탈 블리칭, 치아 미백입니다. 앞에서 너무 아마 집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이미 이 강의 전에 긴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뭐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치아 미백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통 교정이 끝난 환자들 또는 난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요즘은 치아 미백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아무래도 환하게 밝게 씩 웃었는데 이가 얼룩덜룩하거나 누렇거나 그러면 호감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연예인처럼 밝고 하얀 미소 막 이러면서 치아 미백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보통 저희가 치아를 밝게 깨끗하게 하얗게 할 때는 순서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PTC 전문가 치면 세막 뭐 프로페셔널 투스 뭐 클리닝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밝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는 게 치아 미백이겠죠. 오늘 할 내용이죠. 그런데 치아 미백으로도 안 되는 치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정말로 그 치아 미백은 내 치아라는 거고요. 치아의 얼룩덜룩한 부분을 레진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룩덜룩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아예 앞면을 인조손톱 붙이듯 앞에서 배웠죠? 라미네이트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보다도 더 가게 되면 이제 올 세라믹이라고 아예 치아를 감싸는 이런 식으로 그 치료의 심도가 깊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중에 치아 미백에 대해서만 공부할 거예요. 다 하지 않을 거예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벌써 다 배웠어요. 네. 첫 번째, 치아가 왜 누래질까요? 변색이 왜 될까요? 치아 변색의 원인. 첫 번째, 색소에 의한 외적 요인. 두 번째, 약물 등에 의한 내적 요인. 그리고 세 번째, 에이징. 보통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외적 요인 어떤 건지 알죠? 뭐 레드 와인, 뭐 카레, 이 안 닦아서 뭐 한약 이런 식으로 색소에 의해서 되는 외적 요인이 있을 거고요.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뭐 이렇게 애기 치아가 발생할 때 약물 등에 의해서 아예 치아가 만들어질 때 생기는 내적 요인이 있어요. 또 나이가 들면 치아는 에이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누래져요. 그런 에이징.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 뭐 원인이야 이제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는 다 막을 수는 없네요. 색소에 의한 거는 조심하면 막을 수 있고요. 약물은 미리 이제 이것도 조심하면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색소에 의한 거는 다시 돌릴 수 있지만 약물에 의한 거는 이미 치아에 안에 내재돼 있으면 어렵고 고령은 아쉽게도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나아질 수는 있겠죠. 자,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어요. 치아 미백의 예후가 좋은 경우가 있고 나쁜 경우가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방금 말씀드린 원인들 중에 예후가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백을 했을 때 미백 효과가 잘 나오는 경우와 안 나오는 경우. 자, 첫 번째, 테트라사이클린. 이거는 내적 요인이죠. 약물에 의한 이런 약물 복용을 해서 이렇게 치아가 아예 약간 회색의 치아인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별로 없어요. 아주 예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서 임산부나 아이들한테는 안 쓰기 때문에 많이 있진 않은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예후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거는 없앨 거예요. 좋은 것만 남길게요. 예후가 좋지 않아요. 또 치질 손상, 치아가 손상된 경우는 어떨까요? 예후가 치아가 손상되어 있으면 당연히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약간 누렇게 갈색으로 작색된 경우는 어떨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예후가 좋지 않을까요?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된 경우는 예후가 괜찮아요. 뇌가 누렇다? 미백으로 효과가 있어요. 예, 알아두세요. 그럼 회색, 뇌가 약간 왜 착색도 누런 게 있고 회색빛이 있어요. 회색은 어떨까요? 노랑이 괜찮으니 회색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회색은 약물에 의한 경우가 많고요. 회색은 예후가 좋지 않아요. 고령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누래졌어. 어때요? 우리 엄마, 아빠 이들이 너무 누래요. 어때요? 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령은 잘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 누르면 한번 효도 한번 해서 미백 한번 해드리는 것도 좋아요. 예. 이번에 휴가 나가시면 한번 우리 부모님이 한번 내가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보초도 배웠고, 뭐 교정을 해드릴 거는 뭐 해드릴 수도 있죠. 이제 치과적인 지식이 많이 알았어요. 칫솔도 사드리시고, 어떤 칫솔을 드려야 되는지 아시죠? 예. 나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 나올 때 우리 아들이 예, 휴가 나오더니 내 칫솔도 준비해주고 이도 이렇게 닦으라고 하고 스케일링도 하라고 하고 미백도 시켜주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뭐 이미 뿌듯한 아들이지만 예, 어쨌든 마지막 외적 요인에 의한 것. 말씀드렸죠. 외적 요인에 의한 거는 내적 요인에 의한 것보다 예후가 좋습니다. 그럼 이런 미백 치료의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미백 치료 방법은 생활치의 미백과 죽은 치아의 미백으로 나눕니다. 생활치 미백이라 하면 그냥 살아있는 우리의 일반적인 치아, 그리고 이제 죽은 치아, 신경치료에서 죽은 치아를 미백하는 방법이 있고요. 생활치의 미백은 보통 자가 미백과 이제 레이저 미백으로 나누는데요. 자가 미백이라 하면 혼자 하는 거예요. 네, 말 그대로 홈 트레이, 치아 모양에 맞는 트레이를 만들어서 미백용 젤을 거기다 넣고 집에서 끼우는 자가 미백이고요. 사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은 전문가 미백, 레이저 미백이라고 하는데 보통 병원에 와서 하죠. 고농도의 미백용 젤로 레이저를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활치 미백, 워킹 블리칭이라고 하는데요. 예, 신경치료한 치아들 이제 신경치료하면 이제 변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치아들을 하는 미백을 실활치 미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첫 번째, 미백하는 시간. 두 번째, 미백제의 농도. 아까 자가 미백, 집에서 하는 미백은 아무래도 농도를 좀 낮출 거고요. 전문가 미백은 농도가 좀 높겠죠. 세 번째는 광원, 레이저 등이 있을 거예요. 자, 전문가 미백, 자가 미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저희가 병원에서는 1시간 레이저로 하는 전문가 미백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냐면은 자가 미백을 하면 어느 정도의 비슷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전문가 미백 1시간하고 자가 미백이 있어요. 전문가 미백은 아무래도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고 비용적인 면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1시간 누워 있어야 된다는 불편감이 있을 거예요. 대신 자가 미백은 내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매일 저녁 장치를 끼우고 자야 되는 귀찮음이 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귀찮음이면
내가 이쪽으로 갈까요? 또는 한번 걸음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집에 하는 게 나을까요? 어느 정도면은 내가 이거를 상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효과는 1시간의 전문가 미백 정도의 미백이 되려면 보통 자가 미백은 제가 2주 정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주 정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가 미백을 해도 되고 2주 동안 어떻게 매일 이걸 끼니? 그냥 1시간 하고 말래 라고 하면 전문가 미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미백을 할 때는 예전에는 전문가 미백을 하고 보통은 근데 이제 1시간씩 3번을 해요. 3주 간격으로. 그러면 거의 최대치 미백이 나온다고 하니까 하고 자가 미백을 줘서 집에서 컨티뉴어스하게 관리를 보통은 하라고 예전의 컨셉은 그랬고요. 요즘은 사실 자가 미백을 거의 안 하세요. 뭐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보통 환자분이 나 2주씩 할 바에는 차라리 좀 어두워지면 다시 와서 한번 리터치 한 번 더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이제는 그냥 자가 미백은 안 하고 관리만 열심히 하시다가 자가 미백해야 될 때쯤에 그냥 와서 한 번 더 전문가 미백을 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 참고로 아시면 될 거고요. 전문가 미백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미백하면 사실 전문가 미백이라 전문가 미백의 장점은 당연히 미백을 하기 전에 스케일링도 하고 치아를 깨끗하게 닦고 그러니까 치아를 이렇게 잘 다듬는 걸 함께 하겠죠. 1시간 짧은 시간 네온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치아 특정 부위만 미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바로 체어사이드에 이제 의료진이 있으니까 대처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물론 미백을 하면서 대화할 수는 없지만 미백 전과 후에 환자와 대화하면서 요구에 따라서 미백을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케미칼 번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치아에 올 수도 있고요. 또 잇몸에 잘못하면 잇몸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분 얼룩덜룩한 백색화가 좀 올 수 있고요. 보통 통증은 한 3, 4분 뒤면 가라앉고 백색화 보면 한두 시간 뒤면 없어지는데 혹시 잇몸이나 이런 데 약이 묻게 되면 하루 정도 갈 수도 있고요. 또 미백 후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하루 정도 이가 시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워낙 한 번에 많이 밝아지기 때문에 원상복귀도 좀 많이 돼요. 그러니까 100만큼 밝아졌으면 한 번에 한 3, 40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뒤에. 그래도 70만큼 밝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일주일 뒤에 또 해요. 그럼 또 거기서 100만큼 밝아졌다가 또 내려오고 또 밝아졌다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3번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비용은 많이 내려갔지만 어쨌든 그래도 미백 비용이 좀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에 비해 자가 미백은 일단은 전문가 미백보다 약제 농도가 적어요. 적어야겠죠. 집에서 혼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극도 적어요. 그리고 진료 시간도 당연히 짧겠죠. 병원에서는 봄만 뜨고 가면 돼요. 그럼 장치가 나오면 집에서 자기가 양치를 발라서 하면 되니까 비용도 상대적으로는 전문가 미백보다는 저렴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은 꼭 그렇진 않아요. 네. 단점은 아무래도 기공 조작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뭐 병원에서 하는 거겠지만 미백 효과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약제가 입안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자면서 넘어갔는데 이런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는 어렵겠죠. 그 약제가 그러니까 약을 장치에 넣고 내가 끼우는 건데 약제가 장치를 끼고 자다 보니까 잇몸이나 턱관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2주 정도 해야 한 번 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2주만 끼냐? 아니죠. 왜냐하면은
전문가 미백도 3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주씩 3번이니까 4주 이상, 보통 6주까지 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끼는 거죠. 자, 이런 미백제는 파우더 리퀴드 타입이 있고요. 젤 타입이 있어요. 파우더 리퀴드 타입은 이런 뭐 아무래도 에칭 이펙트가 있을 수 있고요. 디하이드레이션 되고 환자가 인지할 수 있고 보관 기간에 있어서 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고요. 젤 타입은 젤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사용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미백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뭔가 하나 더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실활치 미백입니다. 실활치 미백이란 뭐냐? 신경치료한 미백. 보통 저희 치과에서는 워킹 블리칭이라고 해요. 워킹 블리칭이라고 하는데 신경치료를 해놓은 치아에 베이스를 깔고 소듐 퍼브레이트 등 이제 약재를 넣고 막아놔요. 3, 4일 간격으로 몇 번씩 하면 이제 치아가 하얘지는 거죠. 왜냐면 신경치료한 치아는 까매지기 때문에 보통 5에서 7년 정도 되고요. 다 미백이 되면 아내를 다시 단단하게 메꿔 놓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세라믹이나 이렇게 씌우게 돼요. 왜 그냥 올세라믹 씌우면 안 되냐? 아내가 까마면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은 투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내가 까마면 까맣게 비쳐 보이기 때문에 이가 까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실라치 미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치료를 한 치아가 모두 다 까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까만 치아는 하는 거고요. 뭐 치근흡수나 파절, 색상 복귀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감증을 유발하는 요소는 CP의 분해 산물이나 미백제 농도가 이제 높으면 당연히 민감하겠죠. 미백 시간과 횟수도 마찬가지예요. 미백제에 포함되어 있는 향상분이나 pH나 또 광원에 의한 열도 열이 너무 세면 민감할 수 있고요. 환자의 건강 상태 모든 게 똑같은데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날은 특별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치아의 온도 상승이 되면 빠르게 볼게요. 특별히 설명할 건 없어요. 어두웠는데 밝아졌다. 미백을 하면 한 번의 미백으로도 많이 밝아져요. 미백은 충치 치료, 그러니까 치아 우식증 치료나 교정처럼 미백제는 두껍게 해주고, 그래서 미백제에 의한 빛 흡수를 높이고 열이 덜 나오는 레이저를 쓰는 게 온도 상승을 줄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백 중에 이제 민감증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미백 시간, 횟수, 미백제 양 농도를 조절해야 되고요. 불소가 포함되어 있는 미백제 사용하고요. 불암으로 도포하고 민감증 치료용 치약 마사지도 하고요. 진통제를 필요하면 먹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미백 치료의 금기 어떤 건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우리 부모님은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또는 내가 이번에 휴가 나가면 미백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내가 하면 안 되는 케이스일 수 있잖아요. 알아야겠죠? 자, 치수가 넓어. 그러니까 신경이 너무 넓어. 또는 치근면, 뿌리가 너무 노출이 많아. 그러면은 미백제에 대한 자극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금기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치수염이 존재하는 경우도 범랑질을 미백하는 거니까 범랑질이 없는 경우도 치주 질환이 있는 경우 이것도 사실은 금기라기보다는 치료를 하고 해야겠죠. 또 광범위한 치아 우식증, 임신 또는 수유기, 또 과산화수소 알러지가 있는 경우 그렇겠죠. 미백 후의 유지 방법 이거는 보통 정기적인 터치업을 제일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면 미백 스트랩 이런 경우 또는 자가 미백을 하기도 하는데 그냥 정기적인 터치업이 가장 좋긴 해요. 미백은 어떻게 하느냐? 자, 미백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계는 사실 회사마다 틀리니까 여러분 아실 필요 없고요. 보통 저희가 시술 전에 구강 검사를 해요. 엑스레이가 필요하면 찍고요. 색상을 확인해요. 사진 촬영으로. 지금 색상이 쉐이드 가이드라고 그래서 어두운 색부터 쫙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정장치.
보안경을 써야겠죠. 완자, 시술자, 어시스트 다 쓰고요. 리트렉션을 해요. 약이 뺨이나 이런 데 묻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 리트렉션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리퀴드댐. 연조직을 보호장치를 해야 돼요. 리퀴드댐을 보통 짜서 놓고요. 광중압을 하면 굳거든요. 치아에다만 약을 도포할 건데 그게 잇몸에 닿으면 잇몸이 케미컬 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빨갛게. 그리고 아파요. 따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댐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댐을 한 후에 치아를 건조하고 미백이 필요한 부위에 이제 미백용 젤을 도포합니다. 젤을 다 도포한 다음에 보통 어금니, 큰 어금니는 안 해요. 어차피 어두워서 그림자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하면 이가 시리거나 또는 제 뒤쪽으로 하면 약재가 뒤로 넘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보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큰 어금니가 웃을 때조차도 보이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작은 어금니까지 보이죠. 반 50% 이상 작은 어금니까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작은 어금니까지만 미백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조사를 하는 거죠. 레이저 조사는 보통 뭐 기계마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5분 정도 하고요. 전체 미백 시간은 1시간이라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 단계, 그 레이저 조사 단계,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하기 때문에 1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무리는 레이저가 미백에다 대고 나면 미백젤을 제거하고 리퀴드댐도 제거합니다. 그 다음 리트랙터 제거하고 물량치하고 쉐이드 체크하고 사진 촬영하고 실인 경우 불소재를 도포해 드립니다. 예, 쉐이드가 많이 밝아졌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씀드리는 전문가 미백이고요. 자가 미백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2시간씩 또는 2회씩 또는 취침시. 보통은 이제 취침시 해요. 한 번에 한 학씩 하기도 하고요. 같이 하기도 합니다. 미백제는 그 트레이 안에 이제 3분의 2만 채우고요. 잇몸 모양을 따라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미백 기간은 표면 착색에서는 뭐 1에서 6주, 니코틴은 3개월까지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길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요. 시린 증상이 있을 때는 매일 하시면 안 돼요. 격일 또는 주 3회 하게 되고 미백 중에 이거는 자가 미백뿐만 아니라 전문가 미백도 마찬가지예요. 과일, 커피, 포도주, 홍차, 콜라, 토마토 소스, 담배, 초콜릿 등은 삼가해야 됩니다. 착색되는 거 삼가라는 건데 사실은 뭐 이거 빼면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많이 줄이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빨대를 사용해서 드셔도 좋고요. 스트로를 아니면은 편하게 드시고 조금 더 자주 리터치를 하시라고 합니다. 예. 영구적인 미백 효과를 위해서는 영구적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미백 효과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터치업이 필요합니다. 자, 증례를 볼게요.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어요. 어두웠는데 밝아졌다. 미백을 하면 한 번의 미백으로도 많이 밝아져요. 미백은 충치 치료, 그러니까 치아 우식증 치료나 교정처럼 꼭 해야 되거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심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뭐 몇 번 해야 돼요. 물어보시면 원하는 만큼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해도 밝아져요. 한 만큼 밝아지는데 보통은 저희가 아까 3번 한다는 얘기는 처음 많이 어두우면 많이 밝아지지만 그래도 어두워요. 두 번째 하면 처음처럼 처음에 한 10단계 밝아졌다면 두 번째는 한 7단계 밝아지지만 이미 밝은 상태에서 밝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겠어요? 더 밝아진 상태에서 또 밝아지니까 밝아지는 단계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밝아져요. 4번,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거는 한 번, 2번은 하면 더 많이 밝아져요. 밝아진 정도가 적지만 세 번째까지는 많이 밝아진다고 보고요. 4번, 5번도 밝아지지만 4번, 5번은 밝아지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나한테 이 정도면 충분히 밝아진다라고 하려면 3번 정도 한 일주일 간격으로 미백 실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미백 전문가 미백을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하게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한 번으로 만족하시는 분들은 한 번, 세 번도 안 되겠다는 건 네 번, 다섯 번 하셔도 돼요. 네. 한 번만 해도 지금처럼 밝아져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해도 많이 밝아진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미백하기 전에 일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자, 미백할 때 보통 궁금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나 미백? 잠깐만. 궁금한 것도 있을 거예요. 모아봤어요. 자, 제일 처음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미백하면 아프다고 하던데요. 시리다고 하던데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치아 상태가 양호하면 일단 아픈 건 없어요. 단지 드물게 지각 과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면 괜찮아져요. 하루면. 그리고 많이 불편한 경우에는 진통제, 타이레놀 계열로 드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치아에 치수 강을 통해서 이제 미백 약제가 액티베이션 되는 거라 하루면은, 그러니까 치아가 상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요. 정상적인 경우에, 예. 근데 하루 정도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싫었다 라고 하시면 다음번 치료할 때 꼭 말씀해 주시면 아마 치료하시는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스태프들이 다음번 미백할 때는, 앞에 제가 안 시리고 자극을 덜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안해서 미백제 또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궁금해. 왜 어떻게 하얗게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화학식까지 다 말씀드리면 힘드니까, 이거는 치아 표면에 미백제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하얗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치아 구조가 파괴되거나, 그러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치아 표면을 한번 깎아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구조가 파괴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치아가 약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레이저를 쓰는 이유는 뭐를 파괴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화학 반응을 더 액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미백은 누구나 효과가 있나요? 누구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충치가 있거나 지각 감이 있는 경우에는 미백 치료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짜이 떼운 거는 미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진짜이만 되는 거예요. 이가 너무 싫으면 뭐 치료가 어려울 수 있고요. 노란빛 치아는 괜찮지만 회색빛 치아는 미백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인공치아, 가짜이는 미백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임신이거나 소아의 경우는 보통 미백을 피합니다. 치료 기간은 이미 정답 말씀드렸죠. 정해진 치료 기간은 없어요. 치아가 하얗게 되는 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보통 3번 정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3번 하고 자가 미백 치료를 병행했는데, 그래서 슬라이드에도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그냥 이제 전문가 미백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지만 어두울수록 미백 기간 횟수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치료의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영구적일까요? 영구적이면 좋겠지만 영구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효과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옷을 하얗게 빨아 입었을 때 이 하얀 옷이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않고 먼지 나는 데 가지 않고 음식물 먹을 때 김치 국물 튀지 않게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착색되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고 입소유지 치실, 미백치약, 정기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담배, 커피, 홍차, 콜라, 카레, 적포도 중 치아 착색을 하는 것들은 좀 줄이셔야 되고요. 말씀드렸죠? 착색이 보이거나 어두웠다고 하면 1년에 한두 번 터치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번 미백을 했다. 그러고 나서
자가 미백을 보통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1년에 한두 번, 그때는 뭐 3번씩 하지 말고 보통 저는 그렇게 해요. 6개월에 한번 스케일링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에 한번 스케일링 하고 뭐 그때 한 번씩 미백을 한 번씩 다시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권합니다. 미백은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긴 수업의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내용,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톡스. 보톡스 뭔지 대충은 아시죠? 네, 보톡스. 아마 아직 여러분들은 턱관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근에 사각턱에 보톡스를 맞은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예, 알아두면은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이 지식이 가족분들이나 뭐 지인에게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톡스란 무엇인가요? 혹시 보톡스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보톡스는 제품명이란 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네. 보톡스의 역사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톡스는 사실은 그 어원은 검은 소시지라는 보툴럭스에서 유래됐어요. 예, 통조림에서 부패한 검은 소시지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 독소, 정확히는 보툴리늄 톡신 타입 A, 보툴리늄 톡신 타입 A, 이게 운동신경 말단에 적용을 해서요, 아스티콜린의 분비를 이렇게 블로킹해요. 말이 좀 어렵죠. 이 톡신이 운동신경을 블록해서 운동신경이 운동을 못하게 해요.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국소적으로 주사했을 때 그 부위의 손상이나 전신 독성이 없이 근육이 움직이는, 땡기는 힘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 독성 물질을 발견했을 때 쓰인 거는 사시 교정에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89년 FDA 승인이 안검경, 눈이 이렇게 근육이 파르르 떨리거나 눈이 이렇게 모이거나 이런 근긴장 이상 치료에 도움을 준다 라고 해서 쓰였어요. FDA 승인을 받고 1991년에 엘러건사, 미국의 엘러건사에서 보톡스란 제품명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그냥 보톡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 게 다 보톡스는 아닌 거죠. 사실은 이런 경우 뭐 있잖아요. 뭐 사전의 콘사이스라고 한다. 뭐 이런 거. 너무 옛날 얘기인데요. 이런 게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얘기하려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보톡스는 제품명이에요. 엘러건사에서 만든 보툴리눔 톡신 A의 약이 이제 보톡스예요. 뭐 아스피린 이런 것도. 아스피린도 사실 제품명이죠. 타이레놀도 제품명이죠. 우리가 뭐 타이레놀 주세요라고 하지만 꼭 타이레놀을 주지만 아니면 타이레놀이 아닌 비슷한 계열 아세토아미노펜, 타이레놀은 아세토아미노펜이고요. 예. 그 계열의 약을 이제 보통 우리가 타이레놀이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보툴리눔 톡신 A를 보톡스라고 보통 하니까 뭐 어디서는 우리는 뭐 독일 보톡스예요. 뭐 중국 보톡스예요. 국산 보톡스예요.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국산 제약회에서 나온 보툴리눔 톡신 A는 다른 제품명이에요. 미국에서 만든 것도 사실은 뭐 엘러건사가 아니면 다른 데서 만든 건 다 다른 제품명인데
다 우리가 그냥 보톡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보톡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한글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깡만 바꾼 거예요. 미국 엘러건사에서 만든 보톡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프랑스에서 만든 거는 디스포트라는 게 있어요. 예, 프랑스에서 만든 게 프랑스의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건, 한국에도 여러 개가 있어요. 뭐 그냥 제가 그중에 하나 뭐 좋다고 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각 나라별로 있다고 하나씩 적은 거예요. 종근당에서 만든 건 원더톡스라고, 보툴린 톡시네이. 예. 중국에서도 만들어요. BTXA. 예. 이렇게 보톡스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프랑스 거, 한국 거, 중국 거 뭐 다 각국에서 사실은 이제 보톡스의 뭐 어떻게 보면 카피약들이죠. 예. 뭐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제약회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어쨌든 거의 비슷한 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보톡스, 그냥 저도 그냥 편하게 보톡스라고 설명드릴게요. 이런 보톡스는 물약이 아니에요. 주사를 맞지만 물약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희석해서 쓰는 거예요. 생리식염수를 희석하고요. 희석 용량에 따라 사실은 약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보톡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약의 값은 정해져 있으면 여기에 희석하는 양은 그 치료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본인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뭐 더 적게 하거나 고농도로 하거나 저농도로 더 많이 한다고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선생님들이 거의 없겠지만, 너무 싸면 하나의 주사에게 보통 제가 만약에 하면 저는 백륜인사 한 2.5cc 정도 넣거든요. 그거를 뭐 2배, 5cc, 3배, 뭐 7.5cc 이렇게 넣으면은 하나로도 훨씬 많은 사람한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가격도 더 쉽게 내릴 수 있겠죠. 치료 비용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치료를 받을 때, 특히 이런 심리적인 치료 받을 때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보통 유효기간은 제조일부터 24개월인데 희석 전에는 냉동 보관하고 희석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합니다. 그 여가는 뭐냐면은 한번 이 약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의견은 다양해요. 교과서마다 다양하고요. 보통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최대 4주까지도 변화가 없다는 연구 결과는 있는데 4주까지 놓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일주일까지는 괜찮다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경험상으로도 환자들을 보면 일주일까지는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물론 4주까지 괜찮다고 해서 4주까지 쓰는 경우도 있지만 4주까지 쓰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일주일도 사실 많지 않고, 보통은 그날 뜯으면 그날 7시간 안에, 뭐 7시간이면 진료시간 때문에 오자마자 사실 8시간이지만 어쨌든 보통 그날 뜯어서 만들면 그날 쓰는 게 제일 신선한 게 제일 좋죠. 네. 보통은 일주일까지는 쓴다고도 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날 뜯은 건 그날 해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톡스의 시술 부위는 어디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얼굴에서만. 물론 뭐 여기 승모근도 있고 종아리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우리 얼굴만 봅시다. 오늘 치과 파트니까.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몇 군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넷, 5부위? 6부위? 자, 이렇게 다양해요. 우리가 물론 이 중에 제일 많이 접근하는 거는 일단 턱관절 환자들한테 보는 턱, 그리고요 이마주름,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마주름, 미간주름, 눈가주름, 팔자주름, 콧볼도 있겠네요. 그리고
눈 밑은 많이 하진 않아요. 위험할 수 있어서. 그리고 턱끝.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 지금 있는 다양한 부위가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요. 입가나 뭐 입주위다 뭐 다 할 수 있긴 해요. 제가 많이 하는 부위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주사는 어디에 놔요? 대상 부위의 거의 근처에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 그리고 미간, 눈가, 팔자, 입가, 여긴 턱은 안 나왔는데 턱, 그리고 턱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간 주름부터 한번 볼까요? 미간 주름은 이제 표정 주름이잖아요. 인상 쓸 때 보이는 주름이라, 눈가 주름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가 주름 하면 생각나는 여자 연예인도 있죠. 웃을 때 눈가 주름. 그러니까 눈가 주름은 자연스럽고 예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미간 주름은 사실 예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전 개인적으로 원더우먼은 미간 주름은 저도 좀 멋져 보이긴 하던데, 어쨌든 갤가돗, 원더우먼의 그 연기하는 갤가돗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간 주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미간 주름은 이렇게 주사합니다. 보통은 5포인트를 놔요. 여기 눈썹 사이에 약간 밑부분, 그리고 바로 눈썹 위에 2부분, 이쪽 왼쪽 오른쪽 2부분, 하나 둘 세 개로 놓기도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놓기도 해요. 미간 주름 같은 경우는 일단 손으로 펴지는,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보톡스 시술로 효과가 좋은 거는 손으로 폈을 때 펴지는 주름, 손으로 폈는데도 안 펴지는 주름은 보톡스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근육이 수축해가지고 근육 때문에 생기는 주름만, 근육의 힘을 없애는 게 보톡스이기 때문에 펴지는 주름은 없어져요. 인상을 썼을 때, 근육을 썼을 때 생기는 주름들은 없어지지만 그러지 않는 주름들은 안 없어져요. 예.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 완벽한 효과가 있어요. 보통 한 3에서 5개월, 6개월까지 간다고 봐요.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습관이 없어지면, 왜냐면 내가 인상을 써도 안 생기면, 습관이 없어지면 주름은 이제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펴지는 깊은 주름은 아주 효과가 좋아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안검하수가 있겠죠. 너무 여기 가까이 하면 눈이 이렇게 잘 안 떠지는, 특히 나이가 있을수록 보통 한 2에서 4주가 지나면 보톡스 효과가 떨어집니다. 안약으로도 호전시킬 수가 있고요. 이 미간주름의 치료에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주사 부위를 만지지 않고요. 주사량은 최대한 줄이고, 눕지 않아요. 왜 눕지 않느냐? 다른 데로 퍼지지 말라고. 효과는 좀 빨리 나와요. 한 3, 4일이면 효과가 보여요. 10일이 되면은 확실히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1, 2주가 된 다음에 1주가 지났는데도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근육 힘이 너무 세서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 리터치를 하시면 돼요. 그 전에 3, 4일 있다가 효과 없다고 만약에 리터치를 해버리면 너무 세져서 나중에 진짜로 막 안검하수가 너무 심하게 올 수 있으니까 보통 리터치는 한 1, 2주 뒤에, 열흘이면 효과는 확실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마주름도 막 어려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고생하시니까. 네. 반대로 이마주름이 너무 없으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표정을 지을 때 이마가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어색할 수 있죠. 이마주름은 이렇게 눈을 치켜뜰 때 보이고요. 치료하면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대신에 이마주름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검하수가 올 수 있겠죠. 네.
이거는 되게 고급적인 진료이기도 해요.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방금 말씀드린 안검하수 때문에 이마를 봤을 때 반으로 나눴을 때 이 밑으로는 안 해요. 밑으로 해주면, 밑에 주름이 많은데요. 밑에 해주면 특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눈이 쳐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마의 아래 부위 주름은 시술하지 않습니다. 이마주름 분류법, 분류별 시술법을 보면 잔주름만 있는 경우, 20, 30대 초반의 경우에 그럼 피부가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딱 우리죠. 네, 저 빼고, 예, 우리죠. 그리고 손으로 펴지는 굵은 주름. 아까 뭐랬어요? 모든 보톡스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펴지는 굵은 주름은 효과가 좋다. 효과가 좋다. 그러면 손으로 펴지지 않는 깊은 주름은 효과는 있지만 모두 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눈 주변. 눈 주변 주름은 어떨까요? 효과는 되게 좋아요. 눈 주변은 이렇게 주사 놓는데요. 사실 이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교과서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이 방향으로 사실은 놓지 않아요. 이 사실은 예, 저도 지금 보니까 보는데 이렇게 하면 안쪽으로 주사가 돼서 더 안 줄 수 있어 보통은 이 방향으로 눈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제가 주사를 놓고요. 근육 마비 기간은 다소 짧은 경향이 있어요. 피부가 얇아서 네, 이렇게 좀 잡고 바늘을 뉘어서 이렇게 주사합니다.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국소 마취를 하고 하기도 하고요. 국소 마취를 하면 이제 통증도 주고 혈관 수축으로 멍의 위험도 줄입니다. 아이스팩으로 이렇게 해놓고 많이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술 후에는 3, 4시간 서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부작용, 멍들 수 있어요. 예, 피부 얇으니까. 그래서 2, 3일 전후로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진동성염제 복용 피하고요. 아주 얇은 바늘을 쓰고요. 아이스팩, 말씀드렸죠? 아이스팩으로 많이 해놓으면 멍드는 거 많이 줄일 수 있어요. 환자한테는 얼굴이 많이 바뀌고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눈 아랫주름은 스냅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욕심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눈 아랫주름은 왜냐하면 잘못하면 여기에 신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사실은 권하지 않습니다. 네. 자, 팔자주름. 팔자주름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이 들면 많이 생기죠? 예,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이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네, 팔자주름은 잘못하면 윗입술이 길어질 수가 있고요. 뭐 발음장애는 웃을 때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팔자주름을 보톡스를 넣는다고 많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팔자주름은 원래는 필러로 해결하는 게 정석이에요. 필러로 저 같은 경우 보통 필러로 해결을 하는데 그냥 보톡스를 보조적으로 놔줄 수는 있어요. 네, 보톡스만으로는 팔자주름은 좋아지지 않아요. 차라리 콧볼, 코가 벌렁벌렁이시는 분들, 저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 말씀 힘주면 이렇게 벌렁벌렁해요. 그럼 코가 되게 낮아 보이거든요. 콧볼에 한 땀씩만 딱 주사하면은 코가 이렇게 벌렁이지 않아서 코도 높아 보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잇몸 노출증, 거미 스마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서 거미 스마일 있어요. 스마일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잇몸이 보이면 너무 인상이 좋지 않잖아요. 이렇게 잇몸이 많이 보일 때 뭐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복습해 보면서 인트루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골격적으로 루퍼트원으로 서저리로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잇몸을 내려야 될 때는 안쪽에 부탁스를 하면 웃었을 때도 잇몸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잇몸 노출증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치료는 치아 교정이나
아간면 성형 수술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이제 간단한 시술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보톡스를 할 수도 있고요. 부작용,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대칭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웃을 때 입술 모양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만으로, 차라리 리터치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자갈 모양 턱이 있어요. 뭐냐? 이것도 앞에 교정할 때 나왔는데, 입이 나오거나 했을 때 입을 다물면 여기에 긴장되면서 주름이 잡히는 거예요. 보톡스를 놔주면 이렇게 해서 밑으로 놔줘야겠죠? 이렇게 개선될 수 있어요. 자갈 모양 턱은 턱 부위 진피 콜라겐과 피하 지방 소실 또는 멘탈리스 머슬의 과동 활동에 의해서 결과인데요. 말씀드렸죠. 주의사항은 턱 끝과 아랫입술 사이 중간 이상으로는 주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술 움직임에도 문제를 줄 수 있거든요. 이 밑으로만 주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각턱. 사실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죠? 이런 얼굴이 됩니다. 네. 심할수록 드라마틱할 수 있어요. 젊은 여성분들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40대 이후 남성분들 중에 어금니가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꽉꽉 씹어서. 그리고 그런 분들 특징적으로 우리도 한번 보세요. 40대가 아니라도 딥바이신 경우가 많아요. 오픈바이보다. 즉 너무 꽉 씹으니까 어금니가 갈리고 윗니가 아랫니를 많이 덮는 거죠. 그런 분들도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의 힘을 줄여드려요. 예. 물론 이분은 살도 뺐지만 정말 환자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분 자기는 이거 질병이라고 저한테 오실 때마다 질병이에요. 보험 안 돼요? 보험은 안 돼요. 근데 질병이란 말은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심하세요. 이분이 보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갸름해졌습니다. 주사 부위는 말씀드렸죠? 요 교근 부위. 이런 사각턱의 치료는 보통 가장 튀어나온 곳에 제가 주사를 하고요. 여러 부위를 해요. 양도 제일 많고요. 교근 앞 경계에서 이제 1cm 이상 떨어져서 근육이 크기랑 주사량이 비례하지 않고요. 얘는 다른 것들은 근육도 얇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열흘이면 효과가 나요. 효과를 느껴요. 사각턱은 꼭 말씀드려요. 곧장 효과를 느끼실 수가 없어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돼야 느낌이 쪼는구나 느낌이 날 거고요. 보통 이제 2달 정도 됐을 때 가장 느낌이 좋다고 보시고, 제일 좋은 모양은 이제 3-4개월 됐을 때 나오겠죠. 예. 그래서 보통 저희는 한 4개월 또는 5개월쯤에 재주사해요. 왜 재주사 하냐면은 한 6개월을 간다고 말씀드리거든요. 6개월을 가는데 효과가 좋았다가 한 2달, 3달에서 막 이제 좋아졌다가 돌아오는 커브에서 6개월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하면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좋았다가 근육량이 다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하면, 미백도 마찬가지죠. 끊고 하면 다시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2번, 3번 정도 하면 한 5월에 지속된다고 보거든요. 그 습관도 없어지고. 그래서 보통 맞을 때는 그렇게 연달아 맞는 거를 좀 더 권하기는 합니다. 네.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특별한 부작용은 사실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세면 일시적으로 저작곤란이 잠깐 있을 수 있겠죠. 이게 근육 힘이 약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세이프티 포인트, 근데 뭐 하시는 선생님이 잘 해야겠죠. 너무 앞쪽으로 하면은 입술 주위 근육이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잘 못하시는 선생님이 누구시면 웃을 때 입술이 처질 수 있어요. 이 웃는 근육에는 절대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요 부위를 잘 잡아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술 2달간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안 보이면 이건 리터치를 한 2달 있다가 해야 돼요. 왜냐면은 효과가 좀 늦게 나오니까. 자, 시술 시 주의사항은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붓기나 멍, 또 가려움은 자연스러운데 없어집니다. 있을 수 있지만 약물이 다른 데 퍼지지 않도록 4시간 정도 눕지 말아야 되고요. 네, 두통 현기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일시적이에요. 주사한 부위를 마사지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당일에 또는 1, 2주 동안도 뜨거운 사우나, 심한 운동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사각턱 시술은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하루 이상 통증이 있거나 빨개지면 이제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보톡스 후에 자주 하는 질문. 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보톡스 한 후에 자주 하는 질문은 첫 번째, 부작용 없나요? 네, 말씀드렸죠? 이거 FDA 승인 받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많이 물어보는 거. 계속 저 이제 보톡스 맞으면 계속 맞나요?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보통 효과는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돌아가지만 미백이랑 마찬가지예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주기적으로 해서 습관 같은 게 없어진다고 하면은 더 좋겠죠.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자주 맞으면 내성이 생기거나 피부가 이상해지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짧은 주기로 맞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정품 정량을 또 전문가가 놓는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라서 평소보다 조금 마지막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좀 길었던 것 같긴 한데요. 좀 많이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상으로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왔던 마지막에 나왔던 대사였는데요. 이병헌이 그 유진초이가 사랑했던 여인을 떠내보내면서 그 여인을 위해 희생하면서 했던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나니 라는 말이 이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생각났어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더 앞으로 훌륭하게 뻗어나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의 강의가 그리고 앞에 우리 교수님들이 하셨던 이 모든 강의가 앞으로 여러분들 생에 여러분들이 더 발전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오늘 배웠던 밝은 미소로 서로 인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재미가 그렇게 재밌진 않았을 텐데 피곤하고 졸린 가운데서도 강의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